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봅니다.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1조 7,030억 원의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최근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 사안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 각자가 내세우는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서울시와 강남구가 공공기여금을 놓고 벌이는 팽팽한 줄다리기. 쟁점은 무엇인지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무려 1조 7천억 원이 넘는데요. 공공기여금 무엇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참 이 주제는 따끈따끈한 주제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제 공공기여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공공 부문에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용도 변경한다든지 또는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하면은 각종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십니다. 그 이익이 발생하는 대신에 수혜자로부터 공공적으로 기여를 받는 것을 이를테면 뭐 땅을 받는다든지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을 받으니까 이거는 공공기여금이 되겠죠.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은 규제 완화 혜택을 받고 또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의 목적으로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10조 5천억 원 이런 거액으로 한전 부지를 낙찰받아서 큰 화제가 됐었죠. 그러나 이 현대차 그룹이 이곳에 당초 계획대로 이제 115층 규모의 사옥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 용도를 기존의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원래 용도대로라고 하면은 용적률을 최대 250%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만은 서울시가 용도 변경을 해주면은 이제 여기서 115층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현대차 그룹은 그러면은 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가만히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부지 감정가의 40%가량을 공공기여금 이 명목으로 서울시에 내야 됩니다. 40%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해 감정가를 보니까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추산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와 현대차가 만약에 이것이 협상하는 종료 시점이니까 종료 시점이 되면은 1조 3천억 원에서 더 늘어나겠죠. 한 2조 원 정도가 지금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조 원의 공공기여금을 놓고 서울시가 주도권을 지느냐 아니면 강남구가 주도권을 지느냐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 공공기여금을 누가 사용하느냐가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법적 근거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 강남 구민이자 서울 시민인데요. 요즘 그 출퇴근할 때 보면은 각 거리에 이제 보면 뭐 강남구 지키기 비대위원이니 뭐 이렇게 해서 각종 플래카드가 있는데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 일반인으로서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법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그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한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를 딱 그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시계획을 하나하나 정하는 그것인데요. 그 내용에서 해당 지구단위 계획 내에 기반 시설이 충분할 때 예컨대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 제대로 좀 개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당 지구 단위 계획 밖에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라든가 방제지구 또 기반시설이 취약한 그 지역으로서 시도나 그 시군 조례, 계획 조례에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한마디로 돈으로 대신 낼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어서 그 설치 비용 같은 경우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 밖에 그 시군구에 설치된 고도지구라든가 역사 그 환경보전지구나 이런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구로서 이 대도시의 도시나 조례에 정하는 지역 밖 내에 있는 그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 기업 등이 제공하는 공공기여 아까 말씀하신 한 1조 7천억 되는 그 돈을 지구 단위 계획을 그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이 사건은 강남구겠죠. 강남구 안에 사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국토계획 이용법에 따라서 그 1조 7천억은 강남구에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한쪽 지역에 특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예 그 해당되는 지구 단위 계획을 강남구에서 보다 넓게 해서 지금 그
무역센터 너머에 있는 종합 경기장까지 한마디로 네. 송파구까지 그 지역을 넓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은 한마디로 강남구뿐만 아니고 송파구에까지 이 1조 7천억 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 규정을 지금 만들어 놓는 과정에서 지금 강남구에서 지금 상당히 화가 난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공공기여금이라는 게 지구 단위 구역 내에 쓰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지구 단위 구역 내에서 만약에 충족이 모든 게 되면 관할 자치단체 그러니까 강남구가 되겠죠. 강남구 안에다가 공공기여금을 또 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로 그 지구 단위 구역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강남구가 아니라 송파구까지도 지금 공공기여금이 쓰여질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 거죠. 개발되는 삼성동은 현대가 주는 돈은 예. 실제로 삼성동의 땅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돈인데 지구 단위 계획을 확장해 버렸기 때문에 그 돈이 그 옆 송파구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최근에 만든 것이 아니고 여기서 현대차 부지, 한전부지를 매매하기 이전에 이미 수립되어 있던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이 비용을 거기에 쓰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돈을 파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어야 되지 해서 만든 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서울시가 이 법적 근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송파구에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까지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럼 구역 변경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나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와 지금 강남구에 사는 주소를 두신 분이나 사업장을 두신 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워가지고 한마디로 서울시가 공공기여 1조 7천억을 빼앗아간다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지금 이미 그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형사 고발을 하고 말씀드린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을 확장시켜야 하는 그 변경 계획 자체에 대해서 무효이거나 취소다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는 그 근거는 뭐냐? 이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무역센터를 옛날엔 종합무역센터 주변 지구 단위 계획 결정안을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열람 공고 절차를 제대로 어떤 그 시행을 하질 않았고 특히 이제 보면은 도시계획 변경 신청 협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열람 그 운영 지침에 보면은 원래는 그 주민 설명회 같은 것들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부분을 그 규정을 변경하는 가운데 빼버렸고 또 그 공람하는 과정에서도 인터넷에 그와 같은 것을 공람을 시켜야 되는데 공람도 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어떤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적법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확장 열람 공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거나 취소해야 된다는 그런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법적으로 가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가 그 확장되어 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한전부지 개발에 관련해서 지난 3월에 주민설명회를 서울시에서 개최를 했을 때 현장을 취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서울시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무산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들은 설명을 듣지 않고 그 현장을 빠져나간 상황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절차상의 문제라는 부분이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남구 주민들 간의 소통의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소송이 되기 위한 소송 절차에서 아마 법원에서 어떤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강남구의 그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만 사용하는 것은 이제 강남구의 주장이고 서울시는 강남구에는 일단 대부분 쓰고 일부를 잠실 종합운동장에다가 쓰는 것이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쓸 것이다. 라는 게 서울시 입장인데 강남구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강남구청 얘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남구에 이런 강남구의 몫으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한전부지가 개발될 경우에 이제 과단 인구가 집중될 것이다. 강남구 부담이다. 또 그러면은 그 공공기여금은 이런 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건 아니냐. 맞는 얘기죠.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가 많아지면은 도로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기반 시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먼저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강남구 얘기는 영동대로 지하개발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어요. 또 하나 강남구가 반발하는 데는 지난 3월에 서울시가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이제 조례를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을 개선했습니다. 이게 좀 서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당시 서울시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제도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보고라든지 자문을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로 일원화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러면 강남구는 협상조정협의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쪽은 빠지시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한전부지 개발을 놓고 벌이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줄다리기 이 쟁점 사항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된다고 하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그 나오는 화면 그래픽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의 쟁점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쟁점이 말씀드린 공공기여금 그 용도 어디에 쓸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영동대교 일대 환경 개선에도 사용해야 되고 또 협상조정협의회에서 추후에 이 부분은 또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영동대교 일대 교통 인프라를 원샷 개발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된다. 지금 앞으로 지금 삼성역 근처로 해서 KTX나 광역열차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것이 한꺼번에 돈이 투입되지 않으면은 거의 한 10년 이상 계속 공사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논리를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그 두 번째로 국제 그 교류 복합지구 한마디로 마이스 센터를 그 근처에 해서 우리나라를 서울을 세계 제1의 어떤 관광 인프라 특구를 만든다는 취지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잠실운동장 일대를 포함하는 확대안을 지금 만들어 놓은 반면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구와 협의 없이 공공기여금을 개발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로서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중요한 절차상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사전 협상 조정 협의의 문제인데요. 지금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그 현대차 또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서 하는 TF를 통해서 강남구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인 반면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그 강남구 협의회 참여 그 강남구의 협의회 참여를 배제했기 때문에 TF로 따른 제안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현행법상 지구 단위계 구역 변경에 대한 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절차상으로 이 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제 강남구하고 서울시 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개발이 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강남구하고 서울시만의 문제로 있었는데 사실 송파구가 여기 껴있단 말이죠. 탄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탄천 바로 사이에 두고 맞습니다. 송파구 강남인데 송파구가 그동안 말을 아꼈다가 최근에 이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송파구는 강남구에 서운합니다. 그렇게 정신하면 됩니다. 예. 왜 그쪽만 하느냐? 우리도 있는데 같은 지구단인데 이 얘기입니다. 예. 강남구와 송파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불편한 이웃 사촌이 됐는데요. 네. 송파구도 강남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준희 송파구청장 얘기가 지난 6일 날 송파구 의회에서 나봉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송파구는 올림픽 개최지로서 잠실 종합운동장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2013년부터 훨씬 이전이죠. 예. 이때부터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다. 네. 그것부터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 서울시가 코엑스부터 한전, 잠실 종합운동장에 이르는 일대 약 72만 제곱미터를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 공간인 비즈니스, 마이스,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이런 공간들을 조성하는 영동권역 종합발전 계획을 발표했고 5월에 이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설정한 것 아니냐. 이거 이미 되어 있는데 왜 자꾸 강남구는 이것을 자꾸 무시하고 강남구만 갖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송파구를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기존에 밝혔던 입장대로 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송파구는 강남구가 아니라 서울시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남구가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죠. 예, 사실 뭐 이거는 강남구에서 제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강남구민과 어떤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을 위주로 했는 이른바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아마도 비대위 가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 비대위 관계자 같은 비대위는 이게 한 10,000명 정도의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9일 날 그 얘기를
밝혔는데 강남구 주민들이 이 현대차 그룹의 공공기여를 송파구 관할인 잠실운동장 연계에 쓰는 이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반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의 소장을 조만간 접수할 거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소장 내용에는 이미 그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달에 지금 이 비대위 측에서 서울시를 형사 고소했던 내용도 있나 본데 그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소장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가지가 근거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가 지난 3월 10일 날 종합무역센터 지구 내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열람 공고를 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의 운영 지침에 주민 설명의 조항을 삭제했던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말씀드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열람하는 것을 빼버렸다는 점, 그리고 또 그 3월 31일 날 강남구 종합무역센터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중단을 요청하는 요구를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묵살했다 이런 등의 이유를 들어서 네.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지금 법적 문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 이것이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소송 실무를 해본다고 하면은 정말 하세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윈윈 게임이 아니고 서로 지는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군요. 어떤 식으로든 나름대로 협상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 합의가 되긴 했지만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가지고 강남구와 서울시 갈등이 있었고요. 이제는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 문제 때문에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새누리당. 이러다 보니까 둘 간에 이렇게 부딪히는 게 정치적 싸움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 점이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있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냐 하는 따져볼 대목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점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좀 진보 야성에 강한 인물이고 또 야당 소속이고. 네. 반면에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좀 보수 성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의 이런 어떤 입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겠죠. 그걸 대표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나 무작정 서울시장 따라가면 안 되겠네 앞으로도 그럴 수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 논리대로 서울시장의 새누리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강남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 지역의 지역적인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강남구는 강남구대로. 그럼 송파구는 서울시장이거든요. 그 송파구는 서울시장과 입장이 똑같아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 분명히 있으나 핵심은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마무리되는 것이 핵심이다. 네. 그게 덧붙여서 정치적으로도 좀 입장 차이이기 때문에 더 폭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덧붙이면 참고로 예. 그 송파구 구청장님은 그 새누리당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 정치적인 어떤 입장보다는 어떤 지역 그렇죠. 주민의 어떤 입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한 뒤에 올해 안에 현대차그룹과의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강남구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2017년도 착공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사실 지난 그 박원순 시장님 1주년 기념 때 가장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이 사업을 꼽았고 지금 박 시장님의 그 임기 중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던 큰 포부를 밝혔는데 네. 이와 같은 소송전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시행될지 여부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초에 착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송전을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만약에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또 소송 착공 금지 가처분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 협상 같은 경우에는 그 협상 조정 협의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현대차 그리고 전문가 그룹이 있는 거기에서 지금 협상을 진행한 다음에 11월쯤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그거에 따라서 연내에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자체가 지금 벌써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될지 모르는데 결국은 강남구와 서울시 사이에 끼어있는 지금 돈을 투자하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 난감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수십조의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나름대로 큰 어떤 프로젝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면은 좀 더 큰 틀에서 어떤 서로의 빅딜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협상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애꿎은 현대차 그룹만 속이 탈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놓고 보면.
네, 무엇보다 시민들은 이번 갈등이 지자체 간의 감정 싸움이나 뭐 지역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공공기여금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법대로 하자라고 말은 동의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계십니다만 정치력으로 풀자가 제일 좋습니다. 네. 이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잘 사는 동네는 계속 잘 살게, 못 사는 동네는 계속 못 살아라고 얘기하면 서울시장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 입장에서는 서울시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을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균형 발전은 그동안 그렇습니다. 당연한 그것이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이익은 상당한 주변과 같이 어울려서 좀 더 부족한 부분에 돈을 쏟아넣어서 함께 잘 사는 것을 만드는 원칙이고 또 강남구 입장은 그동안에 이게 나와서 이제 교통 체증이 나을 것이고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앞으로 나오면은 인구 문제, 도로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닌데 왜 우리를 빼느냐?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또 송파구는 우리는 당초 계획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 계획대로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강남구가 반대해서 안 되는 거면 우리 뭐 하느냐? 그럼 지구단위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뿐만 아니라 또 송파구 입장도 대변한다고 얘기하면은 요 해당 관계자들이 모여서 기본 원칙은 강남구에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옳다고 봐요. 강남구가 피해자가 되니까. 또 하나, 그거 다가 아니라 상당 부분은 그 주변 지역의 지역구라든지 송파구라든지 또는 서울이라도 강남구 마치되지 않는 다른 어떻게 보면 열악한 그런 지역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서울시가 충분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배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잘 사는 특별시로 만드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어떤 타협, 적절한 협상이 필요한데 뭐 이러면 절충이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그 서울 시민이자 강남 구민의 최진영 변호사의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송파구만 잘 사는 그 강남구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송파구도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 문제를 정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1조 7천억 원이 오는데 가운데에서 누가 그 돈을 일부를 뚝 떼 간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어떤 큰 지역과 지역이 연계되는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결국은 그만큼 그 공공기여에서 떼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추후에 그와 같은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서 결국 그와 같은 명분과 실리를 어떻게 보면은 강남구에도 주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또 나름대로의 어떤 전체 어떤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협상력을 발휘할 때에만 이와 같은 것은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구령 마을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협상안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타협했던 어떤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혜를 모은다고 하면은 이것도 못할 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의 대립, 또 서울시와 강남구의 정치적인 또 어떤 대립이 지혜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이 도출되길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반찬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